해병대원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내 특위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대책과 상속세, 증여세 개편 방안, 교제폭력 대책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합니다. 당대표 연임을 결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쯤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여당의 제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 통지한 이번 주말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일정대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당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법사위에 상정한 데 이어 오늘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심사하고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내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도 추진 중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7일 오후에는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고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4명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 보고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부처의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노위는 업무보고와 현안 보고를 28일로 미루고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법률안도 상정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후 국회 상임위 참석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위를 가동해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쪽방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재정세제 개편 특위와 약자 동행 특위, 에너지 특위 등 4개 특위를 가동해 민생 행보를 보였습니다. 재정세제 개편 특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또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세 표준 구간, 그리고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 원으로 묶여있는 공제 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입니다.
정부 측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상속공제 한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정책 토론회를 연 약자 동행 특위, 교제폭력과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는 2019년에 9,800여 명에서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 비율은 단 2.2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여름철 폭염과 수해 등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의 쪽방촌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냉난방 시설을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희 재난안전특위위원장은 여름마다 항상 새로운 피해가 있었다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나경원 의원까지 현재 4파전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에 캠프를 꾸리고 초선 영입 인재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며 출마 의지를 내비쳐온 한 전 위원장이 처음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주변에 이번엔 잘할 수 있다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당과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하마평에 오르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당권 대결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민심을 받드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 결심을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 불출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친윤계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도 당원들에게 보수혁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내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의 한 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가운데 현재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추가 도전 관측도 제기되며 당초 2파전으로 흥행 저조 우려가 나오던 전당대회가 최대 5파전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던 초선의 김재섭 의원은 오늘 자신의 무대가 아니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여당의 제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를 지적하며 서민이 절규하는데 정부가 관심도 대책도 책임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도 불법 파업 중이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맞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도 언급했는데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은 근무 대체자가 없는 환경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열릴 예정인 입법청문회에는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사위와 과방위가 요청한 증인들은 빠짐없이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무단 불참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오늘 의총에서는 간호법과 지역사랑 상품권법, 소상공인 지원법과 탄소중립법 등 4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한규미 개건기자와 함께 차기 지도부를 향한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곧 사퇴 선언을 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앞둔 그런 선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당대표직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규정상 다음 주 중으로 현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점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사퇴설이 돌기도 했는데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이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선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기 전까지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 입장 발표와 함께 사퇴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움직임에 대해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야권 정치 지도자로 높은 선호도를 받는 만큼 연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이후 대선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대표 띄우기 발언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극체제를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여당은 아예 명비어천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일극체제, 명비어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친명계 인사들이 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2기 지도부 역시 친명으로 꾸려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는 사선 김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캠프가 꾸려지면 핵심 역할인 좌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온 인물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삼성급에선 전현희, 이원주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도 강성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 모두 친명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친명 의원들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대부분이 낙천했기 때문에 다음 지도부에 입성할 비명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공식화됐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이미 국회 앞 한 건물에 선거 캠프를 꾸렸는데 이 자리가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였던 선거 명당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내대표 한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들은 야당과 기본으로 싸우고 협상하는 건 원내에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할 일이라며 오히려 대표직은 원내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원외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예상대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까지 결심을 굳히면서 4파전이 될 거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가장 먼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윤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전면 방어했던 인물이죠. 내일은 지역구인 인천에서 5선의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에 나서는데요. 비윤 성향 인사로 꼽힙니다.
역시 출마가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아직 고심 중인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이제 흥행을 할 것인가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제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대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만 한다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른바 반환전선 넓히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에 1, 2위 후보를 두고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러 명이 출마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1차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을 받을 가능성을 비교적 낮출 수 있고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의 1대1 대결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대한이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은 또 강아랑의 정치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고맙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을 두고 연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민주당이 먼저 제기해놓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애초부터 정책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의 취업을 금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정년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미국과 영국이 정년 제도를 없앴고 독일과 일본도 정년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진 만큼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문제는 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8, 90대 연령층을 비례대표로 고려하는 등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이번 권익위 결정은 그동안의 전통과 관례에 비춰봐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안이 얼마나 부당한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위해서 최측근을 권익위에 보냈다며 권익위가 직권남용죄 공범이 될 건지 피해자가 될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선거제도에 따르면 거대 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선거 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거 캠페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득표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철 남발되는 단체 문자 발송 횟수를 줄여서 문자 공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6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아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쏟아낸 표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0도 인사와 함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왔는가 하면 당원 당규 개정 의결을 두고 지금은 이재명 시대란 말까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배를 욕보이는 망언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당의 일부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발언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강 최고위원은 퇴계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반의 인사예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아버지란 표현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이에요, 민주당에. 당사자의 자질의 문제고 저런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감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정도죠. 사당화의 하나의 증표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면 되고 어머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요즘 시대에는 조금 뭐 적절하지 않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이 대표는 다가올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함께 당대표직 사퇴 시점 등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당규에 따라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다음 달 초에 꾸려질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기 전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 내부에선 이 대표 연임을 두고 사법리스크에 따른 부정적인 기류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연임한 예가 없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임을 안 했던 거겠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연임을 앞둔 현직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발언 논란. 이 대표가 대선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투영된 현상이라는 지적 속에 이 같은 기류가 향후 민주당 자체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대한의 대항마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주변 인사들에게 이번엔 잘할 수 있다.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의도에 꾸려진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중학생 지휘자의 화환이 포착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원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로는 장동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야지만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총선 패배 리더였던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면 오히려 땡큐라면서 이른바 한나땡을 강조하며 그의 출마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게 땡큐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을 폭망했던 주역이었고 그래서 당내에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는 깨져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 그 물에서만 노는 사람이 될 테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한뜻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까지 이른바 어대한을 상대할 대항마의 전선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야권에선 인지도 높기로 유명한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가 거의 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다섯 손가락을 들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좀 희한한 승부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현 의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신윤회를 표방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오히려 당대표가 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더해 내달 2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구도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샷들의 출마로 전대 흥행에도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향후 결선 투표제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가 당 대표 새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올 것 같다고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드디어 출마 선언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퇴 시점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대표가 사퇴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 명분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데 무슨 큰 명분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떼어놓은 당상 이렇게 다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경쟁자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그런 분위기면 뭐 이게 이제 결국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당원들한테 뭐 그렇게 굳이 명분이 있을까? 근데 아마 대외적인 명분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거는 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뭐 개혁 과제를 뭐 또는 뭐 민생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돌보기 위해서 뭐라는 네. 약간은 좀 상투적인 명분, 뭐 아마 그런 걸 내세우고 연임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 명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 있는 그 명분 제시는 될 것 같지 않고 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연임이니까 뭐 아마 그걸 막을 사람 뭐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대표직 사퇴를 뭐 하느냐 마느냐 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어차피 8월 말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연임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뭐 그냥 그 어떤 요식행위 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당대표가 연임한 사례가 좀 없었죠? 뭐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과거에 DJ 이후에는 네.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임에 대한 그 좀 발표 있을 때 내가 왜 연임을 하는지에 대한 그 좀 명분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뭐 별 상관없다. 아니 이미 네. 이미 뭐 당대표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임된 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일반 대국민용의 약간의 뭐 어떤 포장 기술 뭐 그런 거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네, 굳이 뭐 연임 그 발표에 명분의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민생으로 잡겠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다 민생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걸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대안부재론 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면 뭐 이 당을 지금 이 거대한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나갈 만한 뭐 정치인이 있느냐 뭐 없다. 이제 여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중진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래요. 그 중진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도 제가 연임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뭐 옛날에도 당 대표 연임들 거의 안 하셨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중진들이 뭐 그렇다. 이게 또 당신은 대선 주자니까 당권 대권 분리 이런 것도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연임 안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하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진들도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에요. 뭐 마땅한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끝날 때쯤 되면 그럼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연임하는 게 낫겠네 이런 얘기를 이제 누가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부차적인 질문에 이제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실제로 당 상황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거기서 실질적인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가 내 후계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는 경우가 꽤 있었다거든요. 그 의도는요? 의도는 거기에 만약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질문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까? 일종의 좀 떠보기 같은. 네.
네. 시기 문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기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해요. 내일 오늘 오후에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내일 뭐 대표직 사퇴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별 답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지 뭐 다음 주 월화 정도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끝까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모양새 같은 걸 좀 갖춰서 발표 자체는 좀 약간 좀 전격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제 엇갈리는 분위기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다. 강민구 최고위원이죠. 네.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또 올랐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대다 이렇게 이제 좀 찬사가 쏟아지는 분위기가 있고 대안이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한편에서는 대선 후보를 할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존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뒷부분요. 대권 당권 분리 얘기를 간단히 먼저 하면 이게 2002년 민주당 개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뭐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시절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좀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하고 대표를 분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원내 정당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라고 이제 명칭도 바꿨고요. 네.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하고 이제 투톱 시스템으로 갖추고 그 중에 하나가 당권 대권 분리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이게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도 하고 대선 주자도 하고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비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아주 욕심쟁이 아니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길게 대선 가도를 길게 이런 시각에서 보면 확실히 이재명 대표한테도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민구 대구 시당위원장이신가요? 네. 이분이 뭐 아버지 뭐 이런 발언은 이게 저도 궁금해서 이게 또 이분이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뭐 이런 그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남인이라는 말이 좀 약간 낯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을 네. 굉장히 좀 추종하는 그 대구 경북 안동 이쪽에 있는 굉장히 그 사림 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쪽 고향이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원래 네. 영남 남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아주 정중하고 깊이 당 대표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다가 제가 혼났습니다. 어디 그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막 해서 제가 좀 혼났는데 네. 또 이 이재명 시대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가 맞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주변에서도 가만히 계셔도 일반 국민이 지금 이재명 시대야 이제 이렇게 봐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식당 갈 때도 어디 호객행위하는 식당 잘 안 가거든요. 이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호객행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좋아하는 간부들도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이제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핸델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논리로 좀 이제 자기 주장을 옹호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가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불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대표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건
우리 유권자들,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옛날 정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권, 대권 좀 같이 가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 정치사에서 2002년 이후에 당권 대권은 늘 분리돼 왔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당원 단계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당원을 맞춤형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맞춤형으로 바꾼 거잖아요. 우선 이 자체가 이 당이 사당이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실은 당권 대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절박하죠. 왜 그러냐면 2027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당장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의원이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를 지냈으니까 보통 관례상으로 보면 당 상임고문 뭐 이런 거 이제 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느냐. 대표여야 사법 리스크를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해 주지 대표가 아닌 그냥 일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의원들을 방탄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는 당권 대권 분리하면 그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대적 과제 뭐 또는 그동안의 어떤 관행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권 대권 분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유의 절박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이 대표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게 당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뭐 유리하다는 유리한 정도가 아니고 대권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다는 거죠. 대권을 위해서 아니 당권을 쥐고 사법 리스크가 방어가 돼야 대권까지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방어를 못했는데 못하니까 만약에 그 본인의 그 4개의 재판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확정이 됐다. 그럼 출마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권 대권 분리라는 이 한 20년 전부터의 이 당의 관행을 깨고 나오는 거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1차 관문을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당대표 연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제 좀 가보도록 할까요?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마 의사를 밝혔고 또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과연 누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요. 과연 누가 당권을 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 23일 날 결판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유력한 사람들이 무려 4명이나 출마를 하기 때문에 1차전에서 과반 득표할 사람이 있을까? 결선 투표로 갈 거. 예, 결선으로 넘어가면 28일 날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자죠. 왜 많이 나오는데 다른 3사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분들의 표는 아마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면 셋 중에 누가 남더라도 그쪽으로 아마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선 투표가 없다면 그냥 뭐 이른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말에 저도 쉽게 동의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3사람이 또 나름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됐다. 이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야 이제 재미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볼만한 장면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는 친윤 후보는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 빼고는 다 친윤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이른바 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꽤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산의 뜻도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셋 다 친윤일 가능성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현재는 친윤 비윤으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래의 친윤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하면 누가 돼도 그 사람이 친윤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가 이 당에는 제일 많잖아요. 아직도 윤 대통령 임기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그 김기현 대표를 대표로 만들 때처럼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누구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 것이냐, 대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웨이트 앤 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은 안 나오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용산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워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을 일단 그 하여튼 출전을 시켜놓고 한번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중반전 정도에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직 저희가 좀 취재를 덜 했어요. 덜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1순위로 그 용산에서 지금 꼽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미느냐 아니면 약간의 관망을 하느냐, 요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망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그 한 뭐 7월 초쯤이나 이때 가서 정말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원 전 장관과 한 전 장관이 모처 식당에서 저녁에 이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 전원으로는 원 전 장관이 자신이 이제 전대에 나갈 테니까 자신을 지지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취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밝혔어요? 아니 이제 좀 사석에서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그 껄끄러운 관계, 뭐 아마 이런 거에 중재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아, 그 자리에서는 윤한 관계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중재 자리였을 것이다.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이제 좌우했던 윤심이었는데 이번 7.23 전당대회에서는 총선 직후에 열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그 윤심이 어느 정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게 또 통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작년 전당대회 때 언제 처음부터 개입하겠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될 것 같으니까 누구 안 된다 해서 막 해임을 했고 또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랬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다시피 한 거죠. 그때도 개입한다 소리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웨이트 앤 시 이 얘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볼 겁니다.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제력이 있는 건지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윤심의 작동 크기는 한 전 위원장의 그 당권을 이제 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요 나경원
안철수 다 찍어서 그 못 나오게 했습니다. 네. 못 나오게 해서 이렇게 100m 경주를 하는데 나머지 경쟁자들을 다 뛰지조차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해도 못 뛰게는 못하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만약에 이제 뭐 7월 이제 초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스타트를 했어요. 했는데 이 상황이 윤 대통령이 개입할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 뛰지 못하게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뛰고 있어요. 아마 지금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꽤 앞서 있어요, 이미. 네. 저 각종 여론조사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윤심이 뒤늦게 개입해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 총선 완패의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과연 없느냐? 이걸로 이제 주자들 간에 엄청난 치고받기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게 좀 안 되겠는데, 또는 뭐 아니야 그래도 뭐 밀어야 돼,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 그걸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봅니다. 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문화가 달라요. 민주당은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야당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아무나 좀 들이받는 문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이제 뿌리가 좀 원래 옛날 뭐 자유당, 공화당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일단 높은 데서 결정을 하면 대략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또 당심 민심이 8대 2죠. 네. 그래서 이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막판 되면 물어볼 겁니다. 의원들이나 그 당협위원장인가요? 그분들한테 누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내가 개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당원들한테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하고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맡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1년 행사하지 말아라, 제한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맞받아 쳐서 계속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 데드라인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당 내일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상임위원회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당이 이제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여당이 과연 이 원 구성 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번 주말까지 하라고 하고요. 네. 지금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으면 협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네. 뭐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뭐 그리고 혼자 그냥 그 국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1년씩 뭐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은 일종의 좀 우리 협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협상을 해서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저렇게 조롱식으로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원구성 되기가 어렵고, 네. 결국 원구성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결국에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이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헌법상 권리입니다. 이게 입법부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동 장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좀 민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거고요. 또 뭐 법사위 운영위원회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 뭐 그렇게 타협안을 낸 겁니다.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지금 뭐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좀 아직도 좀 굉장히 강성 여론이 있고,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좀 양보를 해서 이번 주말이니까 한 일요일까지 네. 또 막판에 극적 뭐 타협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좀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의힘도
이거 민주당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답답해요.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억울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차라리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국민의힘도 그렇게 나쁜 전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가 좀 동시에 좀 타협하고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타협으로 국회의원 구성에 좀 이렇게 조속히 타협을 이뤄서 국회 정상화를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 현직 검사 4명을 이제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여야의 사법 공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으로 지금 그 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걸려 있고 뭐 하는 문제를 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적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거에 영향받을 사법부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사 탄핵은 이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이런 게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거지. 이 뭐 수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 개개인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탄핵하려면 차라리 수사 지휘를 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 빨리 해달라고 하던데, 아니 그런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여당에서 대법원에서 뭐 알아서 좀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나름대로 부탁하러 갔다 이런 변명을 하던데, 부탁하고 압력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제발 그런 모습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민주당을 보면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원내대표에 본인이 출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포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 추대가 됐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강민구 최고위원 아까 뭐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얘기가 끊임없이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8월에 대표 연임, 그것도 결국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로 거의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보면서 연상되는 북한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한 다음에 뭘 좀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요. 또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막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 뭐 이렇게 막 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여당, 야당이 다 그냥 뭐 앞만 보고 달리는 뭐 이런 폭주 국면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는 좀 알 거는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네. 그 정도가 좀 너무 지나쳐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나가면 언젠가 반드시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과유불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